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 22번째 시간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적의 정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점이 일정 이렇게 5로 좀 이렇게 통일이 되게 하는 그런 두 벡터가 있습니다. 자, OA 벡터와 OB 벡터가 있고요. 간단하게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벡터를 잡았을 때 여기 있는 A, O, B 요 두 벡터가 이루게 된 지금 딱 만나게 됐을 때 만나게 되는 요 각 있죠. 요 각을요. 두 벡터 A, B와 A 벡터,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뭐 자연스럽죠. 그쵸? 두 벡터가 있으면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얘를 그냥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겠죠. 그리고 이때 세타는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세타는 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너무나 직관적이어서 크게 다룰 말은 없지만, 자, 동그라미 2번은 조금 주의해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정의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두 벡터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두 벡터는 일단은 지금 시점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해서 그래서 시점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벡터, B 벡터 시점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 사이각이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되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벡터의 지금 시점이 고정이 됐나요? 아니죠. 고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얘를 시점을 좀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적당하게 평행이동해서 여기 있는 A 벡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해주고 그 다음에 B 벡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해주게 되면 두 벡터가 만나는 사이각, 여기가 바로 내가 원하는 세타가 되게 되겠죠.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 벡터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세타다라고 정의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두 개의 시점이 지금 일치하지 않잖아. 그럼 두 개의 시점을 일치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A 벡터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두 개의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게 됐고요. 그때 생길 값은 이 값이 바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고 문제 상황을 맞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내려와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정의를 배웠으니 이제 내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 A, B가 있고요.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럴 때 A와 B,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요, 기호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A 벡터 쓰시고, 그 다음 B 벡터 쓰신 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진하게 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식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적의 기호가 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정의인데, 자, 얘는 정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쵸? 자,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 다음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정의니까 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아주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 정의 자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럴 때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코사인의 그 그래프가 대수에서 배웠죠.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이, 그쵸? 180도가 되는 거였죠. 파이였고 180도.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 0도 이렇게 되는 거였고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 값은요. 이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의 부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의 부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면 이 코사인 값이 플러스가 되게 되고 이건 절대값 크기니까 당연히 양수고 양수가 되어서 내적의 값도 양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라면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 수직이라면 그러면 얘는 양수, 얘도 양수인데 이 값 자체가 0이 되게 되겠죠. 왜? 코사인 90도,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 되게 테니까. 그래서 두 내적한 결과물은 0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90도보다 크다. 그럼 요 세타가 둔각이 되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럴 때는 요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니까 내적 값은 양수, 음수가 되어서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적의 부호를 가지고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내적은요. 그 결과값이 항상 실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실수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벡터 크기 실수값이죠. 실수값이죠. 코사인도 실수값이죠. 예, 실수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4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4번 보시면 자, 똑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했어요. 그러면 내적 정의에 대해 써볼까요? 내적 정의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A 크기, 그다음 똑같이 A 크기, 그다음에 코사인 똑같은 거니까 A 똑같은 거니까 두 각이 이루는 각은 0도겠죠. 코사인 0 혹은 코사인 0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사인 0은 그 값이 얼마죠? 코사인 0은 여기 있죠. 코사인 0 1이죠. 그쵸? 이 값이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A 벡터만 남게 돼서 얘를 쓸 때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아, 지금 무슨 말일까요? 아, 크기가 나왔네요. 크기의 제곱값이 뭐가 되는 거야? 벡터의 내적인 거지. 그럼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면 내적한 것에 제곱만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결론,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면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내적을 이용하셔야 된다.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면 똑같은 거 두 번, 그 구하고자 하는 거 두 번 내적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 벡터 크기가 2고요. B 벡터 크기가 루트 3일 때,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으면, 네, 둘의 내적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의 내적은요. 자, 여기 써보면 A 벡터, 그 다음 B의 벡터, 둘의 내적은 정의가 뭐였지? A 벡터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쯤 0도죠? 0도 하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A 벡터 크기가 지금 2죠? B 벡터 크기가 루트 3이죠? 그 다음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2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자, A 벡터, 그 다음에 내적 B 벡터 또 해봅시다. 자, 얘는요. A 벡터 곱하기 B 벡터 크기 그리고 코사인 60도가 되게 되는 거 있겠네요. 자, A 벡터의 크기가 지금 얼마냐면 2고요. B 벡터 크기는 루트 3이고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그렇죠? 계산하시면 루트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세 번째 90도인 경우는 수직이네요. 그렇죠? 수직. 두 벡터가 수직인 경우에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 다음 코사인 90도가 되게 되는데 이 코사인 90도는 언제나 얼마죠? 코사인 60도는 언제나 빵이죠? 나머지 구해볼 필요도 없겠죠? 결과는 얼마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아, 수직이면 내적이 0이구나. 중요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135도 둔각이네요. 자, A 벡터, B 벡터 계산해 주시면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 다음 코사인 135도가 되게 되는데 이거 뭐 이제 그 파이 공식 있잖아. 코사인 파이 공식에 의해서 사실 얘는 뭐랑 똑같은 거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45도랑 똑같죠. 135도랑 45도 더하면 180도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게 되는 거니까 요 값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얘는 2고 루트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게 루트 2가 되게 되는 거니까 약분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루트 6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마지막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값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정의로 쓰시면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자, 얘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B 벡터의 크기 얘부터 볼까요? B 벡터의 크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게 B 벡터잖아. 그러니까 이게 B 벡터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것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맞죠? 자, 얘가 지금 B 벡터의 크기입니다. 자, 요 벡터의 길이가 바로 그러니까 이 초록 색깔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벡터 B라면 요 초록 색깔의 선분의 길이가 바로 벡터 B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벡터 A
벡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그림에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요게 되겠죠. 요렇게 얘가 지금 벡터 A죠, 그쵸? 자, 얘가 벡터 A인데 요건 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게 지금 벡터 A인데 요게 벡터 A인데 얘를 코사인 세타를 붙인 거야. 이 값에다 코사인 세타를 붙인 거.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지? 그쵸? 이 길이가 되는 거지, 이 길이. 요 길이, 이 빨간색의 길이, 얘가 바로 요 파란색 길이에서 요 A의 벡터 크기에서 요 파란색 길이에서 코사인 세타 값을 붙인 게 이 빨간색 길이가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삼각비에서 그쵸?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치? 이 길이를 만약에 내가 지금 뭐 r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뭐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러분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냐면 r분의 x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따라서 요 x의 길이는 대각선 곱해주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봤을 때 밑변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빗변의 길이 자체가 요 지금 빗변의 길이 자체가 A 벡터의 크기가 될 테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A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의미가 뭐예요? 얘는요. 파란 색깔, 초록 색깔 길이 곱하기 빨간색 길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얘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A라는 벡터를요. B라는 벡터에 지금 뭘 시켰어? 정사형을 시킨 거죠. 그쵸? 쭉 내려준 거잖아. 정사형을 꽝 시켜줬을 때 길이. 그래서 B벡터 곱하기 B벡터 길이, 그쵸? 이 길이 곱하기 정사형 시킨 것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근데 정사형을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똑같이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얘를 초록색의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요 A 벡터의 크기를 얘를 초록색의 길이라고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빨간색으로 볼까요? 요만큼의 길이 얘를 뭘로 보게 되면 되는 거냐면 B벡터를 정사형시킨 걸로 보는 거니까 B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A벡터에서 A벡터 쪽으로 요 B벡터를 정사형시켜 내린 요 길이. 그래서 초록색 곱하기 빨간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가 지금 세타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의 벡터를 스크린으로 놓고요. 그 남은 벡터를 그쪽으로 정사형시킨 것의 길이 곱하기 길이다. 다시 하나의 벡터를 스크린으로 놓고 남은 벡터를 정사형시켰을 때 길이 곱하기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자, AB의 길이가 3이고 1이고 2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래요. 자, AB와 DG의 내적이네요. 지금 AB가 이거죠? AB가 이거고, 그 다음 DG가 이겁니다. 이 둘의 내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시점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두 내적이 이루는 각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결정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시점을 통일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타가 결정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시점 통일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자, 시점 통일이 안 됐으니까 시점 통일합시다. 여기 있는 AB 벡터를요, 요 뒤로 이렇게 가져가서 요 벡터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나는 두 벡터 뭘 볼 거냐면 여기 있는 그쵸 DC 벡터랑 여기 있는 AG 벡터 이렇게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지 않고 얘를 내려서 내가 볼 거는 A, B 대신에 DC 벡터 곱하기 그다음 DG 벡터 요거를 지금 값을 구하자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러면 정의대로 써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DC 벡터 크기 곱하기 DG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그냥 정의대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풀어나가셔도 되는데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면요. 자, 일단 이렇게 풀 수 있겠죠. DC 벡터 크기. DC 벡터가 지금 어디죠? DC 벡터가 요거죠. 그 다음 DG 벡터. DC 벡터가 지금 크기가 3이고요. DC 벡터의 크기가 3이고 이게 지금 3이 되게 될 거고요. 이게 3이고 DG 벡터의 크기인데 DG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 덩어리로 보자는 거야. DG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덩어리로 보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겠어? DG 벡터의 크기가 이건데 얘를 코사인 세타니까 정사형 시킨 거잖아. 그럼 다시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 길이가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정사형을 시켰을 때 길인 거잖아. 길이 곱하기 길이가 돼서 3 곱하기 3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입니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에이지 벡터 이렇게 있게 될 거고요. 그쵸? 이게 지금 에이지 벡터가 되게 될 거고 CA 벡터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게 CA 벡터죠. 자, 이것도 지금 난국이죠. 왜죠? 시점이 맞지 않죠. 시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간단하게 CA 벡터를요. AC 벡터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얘를 거꾸로 이렇게 AC 벡터로 이렇게 보면서 역벡터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줄 거냐면 CA 벡터 대신에 여기 CA 벡터 대신에 마이너스 AC 벡터를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주시고 결국 AG 벡터와 AC 벡터를 내적하면 되는 순간이죠. 마이너스 앞에 살아있고요. 자, 그럼 해볼게요. 마이너스, 자, 얘 내적 정의 AG 벡터 곱하기 AC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지금 요 AC 벡터 벡터부터 볼까요? AC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죠? AC 벡터의 크기가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AC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인 거니까 피타고라스면 루트 10하고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G 벡터가 이거잖아. AG 벡터가 이건데 이거의 코사인 세타네. AG 벡터의 코사인 세타인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AG 벡터를 이루는 각이 세타 요만큼이니까 AG 벡터를 그 이루는 각에 AC가 있는 쪽으로 정사형 시킨 것의 길이 여전히 뭐가 되겠어요? AC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AC의 길이가 돼서 루트 10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답은요, 마이너스 10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사형을 시켰다라고 이미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길이 곱하기 길이다. 그렇죠? 라고 이해를 하면 이런 문제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내려와서 이번에는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들은 어떻게 내적하면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자, 얘는요. X 성분끼리 곱하시고 A 내적 B는요. X 성분끼리 곱하시고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평면 벡터일 때 그렇고요. 공간 벡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X 성분끼리 곱하고 그렇죠? 그 다음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Z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공식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벡터도 내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실수해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성질들이 다 성립을 합니다. 뭐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뭐 이런 결합 법칙 다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해서 사용했던 곱셈 공식을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두 벡터 A, B에 대해서 자, A 벡터 곱하기란다. 내적 B 벡터,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성분으로 주어졌죠? X끼리 곱하시면 되죠? 그럼 4 곱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Y끼리 곱하시면 되죠? 이게 4죠? 그냥 한 번에 쓸게요.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곱하시면 마이너스 6 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A와 B의 내적했으니까 AA 내적 구해볼까요? AA 내적은 4,3을 두 번 내적하는 거죠. 즉 4,3 내적 4,3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좌표끼리 두 번인 거니까 4, 16.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두 번인 거니까 9 해서 25다라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서 얘기했지만 나와 나의 내적은 뭐랑 똑같았지? 나와 나의 내적은 뭐랑 똑같았어? 나의 크기의 제곱과 똑같았지? 그러니까 크기의 제곱이 25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는 5입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A 벡터의 크기는 이거 원점 사이 거리인 거니까 5 맞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됐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 벡터, B 벡터 한번 구해봅시다. A 벡터, B 벡터. 그러면 곱하면 되겠죠. 5,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8, Z 성분끼리 곱해서 공간 벡터니까 계산하시면 11 하고 나오게 될 거고. 자, A 벡터, 그 다음에 A 벡터끼리 내적.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5, 5 두 번이니까 25.
1, 1 두 번이니까 플러스 1, 2, 2 두 번 곱하는 거니까 4가 되게 돼서 얘는 3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A 내적이 A와 A, 자기 자신 내적이 결국 크기의 제곱인 거니까 얘가 30이다. 따라서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30이다 라는 거,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나와 나 자신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등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성립함을 보여라는 거거든. 자,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증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명의 결과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고 이것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죠. 아까 크기의 제곱은 뭐였지? 다시 크기의 제곱. A 벡터 크기의 제곱은 내적하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크기의 제곱인 거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얘 두 개를 똑같은 거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내적하면 된다. 크기의 제곱은 내적이었잖아.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를 실제로 전개를 한번 해보면요. 전개할게요. 그럼 A 내적 A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A 내적 B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B 내적 A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B 내적 B다라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큐 더 나가볼까요? 자, A 내적 A가 뭐였지? 크기의 제곱이었지. 이게 왔다 갔다 잘 되셔야 돼요. 더하기 여기는 지금 뭐가 돼요? A 내적 B나 B 내적 A나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2배의 A 내적 B 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얘는 뭐가 될까요? B의 내적의 벡터 B 똑같은 거 두 개 내적인 거니까 B의 내적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 너무 익숙하죠. 이거 지금 완전 제곱식, 그죠? 우리가 예전에 괄호하고 제곱했던 완전 제곱식과 너무 똑같잖아.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그쵸? 완전 똑같은데 거기서 약간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a 내적의 제곱인 거니까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고 b 내적의 제곱인 거니까 크기의 제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바뀌게 되는 거고 사실은 완전 제곱식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거의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결론을 가지고서 5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크기, B의 크기, 뺀 거의 크기가 나와 있을 때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A 벡터 3B 벡터하고 나와 있는데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었죠? 제곱하면 A 내적 A인 거니까 크기의 제곱 더하기 나머지는 그대로 2, 3은 6 A 내적 B 곱셈 공식처럼 6 A 내적 B고요. 더하기 제곱되는 것만 조심. 3, 3은 9에 B 내적의 제곱인 거니까 걔는 크기의 제곱이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얘가 대입만 하면 되겠지. 얘가 지금 얼마였냐면 3의 제곱이었으니까 9였고요. 얘가 지금 얼마인 거냐면 1이니까 9하고 나오겠죠. 그럼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야? A 내적 B 이것만 구해주면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겠죠. 아직 안 쓴 조건 여기 있네요. 자, 얘를 가지고 와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A 내적 B인 거니까 자, 얘도 양변 제곱합시다. 자, A 벡터 A 빼기 벡터 B의 제곱은요. 제곱을 해주면 자, A 내적의 크기니까 크기 제곱, A 내적의 제곱이니까 크기 제곱 마이너스 2A B 내적 더하기 완전 제곱식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의 내적의 제곱인 거니까 B의 크기의 제곱. 그쵸? 내적의 제곱은 크기 제곱이다.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루트 7의 제곱인 거니까 7은 얘는 지금 3인 거니까 9 마이너스 2 A와 B의 내적 플러스 1이다가 될 테니까 요거 잘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요 A 내적 B의 값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요거 정리한 값에서 A 내적 B는 2분의 3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요 2분의 3, 그죠?
2분의 3 하고 나오게 되고 요 2분의 3을 여기다 갖다가 꽝 하고 넣어주게 되면 답은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요걸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27 하고 나오게 되는데, 자, 나는 지금 제곱의 값이 27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곱 안 한 걸 알고 싶은 거니까 얘는 3루트 3이 되겠죠. 마이너스는 안 되죠. 크기니까. 그렇죠? 크기니까 양수가 돼야 돼서 답은 3루트 3이다 라고 구해내시면 되게 됩니다. 자, 6번도 동일한 비슷한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먼저 얘를 좀 분배를 좀 해주시면 분배되니까요. A 내적 A 플러스 A 내적 B 요거를 구하라는 거고요. 자, 지금 A 내적 A라는 거는 A의 크기의 제곱, 그쵸? 더하기 A 내적 B 요걸 구하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에서 A 내적이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9 더하기 이제 얘만 구해서 써주시면 답은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A 내적 B가 필요한 거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요 조건 좀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쵸? 요 조건 가져와서 아까랑 똑같이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해주면 얘는 그러면 A 내적의 제곱인 거니까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내적의 제곱인 거니까 크기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면 요거는 7의 제곱이니까 7은 요거는 3이니까 9 마이너스 2의 자, A 내적 B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하고 되게 돼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랑 되게 동일한 식이죠. 요거 구해주시면 여기서 A 내적 B가 2분의 3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요 2분의 3을 이 자리에 꽝 하고 넣어주게 되면 답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실제로 계산해 주게 되면 답은 2분의 21이다 라고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해서 6번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7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자, 이 길이가 다 3인 정삼각형이고요. A, B는 2대 1로 내분이 됐어요. 자, 여기가 지금 2대 1이니까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겠네요. 전체가 3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A, C는 3대 1로 내분되고 1대 3 내분되고 이랬나 봐요. 아, 여기가 지금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게 지금 F가 되게 되는 거고 3대 1로 내분하는 점, 이게 2가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쵸? 이렇게 되나 봅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온데 지금 합이잖아. 합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점 통일도 안 되고, 그쵸? 뭐 꼴이 있기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자, 게다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엔 요 점들, 그쵸? B라는 점이랑 F라는 점, E라는 점이 지금 모두 다 뭐냐면 내분점이죠. 자, 그래서 B, E, F를 좀 내분점의 관점으로 작성을 할 수 없을까를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F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F부터 볼 건데요. 자, BF라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BF가 뭐죠? 이거죠, BF.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자, 생각의 관점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A라는 점을 시점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벡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A를 시점으로 해서 BF 벡터를 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시점을 지금 A로 고치자는 거잖아. 뺄셈 이용하시면 되죠. 그럼 AF 벡터에서 빼주는 거죠. 뭐를? AB 벡터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벡터 뺄셈의 장점이 뭐였어? 시점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위치 벡터를 원점으로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A로 지금 시점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것으로 지금 시점을 바꿨다라는 거죠. 뺄셈을 이용해서.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써볼 건데, 자, 지금 A라는 것을 내가 시점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얘를 A 벡터라고 볼게요. 편의상 얘를 이제 A 벡터라고 땅 하고 써주고 이쪽에 있는 얘를 B 벡터라고 땅 하고 써주겠습니다. A 벡터를 시점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간단하게 써주게 될 거고요. 자, 그럼 AF 벡터부터 한번 써볼까요? AF 벡터는 뭐가 될까요? AF 벡터는 전체 B 벡터에서 4분의 한 칸이죠. 4칸 중에 한 칸인 거잖아. 그럼 4분의 1 B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마이너스 AB 벡터는요? AB 벡터는 A 벡터 자기 자신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번에는 DE 벡터 볼까요? DE 벡터. DE 벡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시점을 A로 볼 거예요. 그럼 시점을 A로 바꾸고 싶어. A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뺄셈 이용. 종점 빼기 시점으로. 그렇죠? 뺄셈을 이용하면 우리가 시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AE부터 볼까요? AE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A는 B 벡터에서 3대 1 내분점인 거니까 얘는 4개 중에 3개. 4개 중 4칸 중에 3칸인 거니까 그것의 B 벡터. 마이너스 AD 벡터는요. 요 AD 벡터. 얘는 A 벡터에서 3칸 중에 2칸. 그러면 3칸 중에 2칸 A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준식이라고 쓸까요? 주어진 식은 절대값 df 벡터가 지금 4분의 1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였고요. 더하기 de 벡터, 얘는 4분의 3 b 벡터 마이너스 3분의 2 a 벡터 하고 이게 됐었고, 이거의 제곱을 지금 묻고 있는 거고, 얘 계산해주면 a부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5 a 벡터 그다음 플러스 B 벡터인가요? B 벡터의 제곱이다. 얘를 지금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완전 제곱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의 제곱인 거니까 자기 자신을 2번 내적하는 거죠. 자, 다시 잘 안 되시는 분들 크기의 제곱은 나를 2번 내적한다. 그쵸? 나를 2번 내적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걸 그냥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제곱해주면 9분의 25에 A 내적의 제곱인 거니까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0 A 내적 B, 그 다음에 B 내적의 제곱인 거니까 크기의 제곱, 요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알고 있는 값들을 쭉쭉 써놓으면 됩니다. 지금 뭘 써놓을 수 있을까요? 자, A의 지금 크기 알고 있죠? A의 크기의 제곱 알고 있어요. A의 크기가 3이었잖아. 한 길이에 3이었으니까. 얘는 9가 되겠죠. 그렇죠? B의 내적의 크기도 알고 있어요. 얘도 뭐가 되는 거냐면 9가 되게 돼요. 그럼 누구만 아시면 되는 거야? A 내적 B 요것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로 내려와서 A 내적 B 처리해 볼까요? A 내적 B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요. 지금 A 벡터 크기가 3이었고 B 벡터 크기가 3이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A, B가 이루는 각 여기죠?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60도. 그럼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을 하고 들어오면 되겠죠. 얘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가 2분의 9 하고 뿅 하고 들어오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19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해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쵸? A라는 거를 내가 위치 벡터로 잡겠다. A라는 걸 시점으로 놓는 위치 벡터로 잡겠다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꼭 A를 잡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B를 시점으로 잡으셔도 괜찮을 거고요. 뭐 C를 시점으로 잡으셔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각자의 방법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 다 1이고요. 이거의 무게중심, 얘가 무게중심이네요. 그럴 때 BC의 중점을 M이라 하자. 여기 M입니다. 중점이 되게 될 거고요. BG, 그죠? BG 벡터 곱하기 GM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BG, GM 지금 다 시점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시점을 하나로 좀 통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여있는 점, 요 5를 시점으로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 5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저 벡터를 전부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BG 벡터부터 한번 바꿔보기 시작합시다. 자, BG 벡터는요, 시점을 5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벡터 뺄셈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5G 빼기 5B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위치 벡터로 잡기 시작할 거니까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벡터를 C 벡터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괜찮죠? 그쵸?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럼 오지 벡터는 써볼까요? 오지 벡터는 지금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 요걸 뜻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오지 벡터인 거잖아. 그럼 이 오지 벡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G에 대한 성질이 필요하죠. G는 지금 삼각형의 무게중심인 거죠. 그럼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야? 얘를 쭉 이었을 때 여기가 중선이었겠지. 중점이겠지. 그렇죠? 중점. 요 길이 똑같은 거니까 중점이었을 거고, 얘를 편의상 N이라고 잡겠습니다. 자, 요 중점인 거고 이게 중선인 거죠. 그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얘를 2대 1로 내분한다. 그런 점이 무게중심 G였던 거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얘는 5n의 3분의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얘는 3분의 2배의
ON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OB 벡터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요렇게. 괜찮죠? 그쵸? 요 ON의 중선의 3분의 2배까지가 OG 벡터가 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ON 벡터, 다시 ON 벡터는 뭐죠? ON 벡터는 A와 B의 중점인 거잖아. 그죠? 이거 중점인 거니까 A와 B의 중점 벡터로 쓰면 되겠지? 그럼 3분의 2는 살려두고요. A와 B의 중점 벡터니까 2분의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OB 벡터는 B 벡터였죠? 마이너스 B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좀 계산해서 예쁘게 써주시게 되면은 3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2 B 벡터 하고 이렇게 정리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BG 벡터고요. 자, GM 벡터 한번 볼까요? GM 벡터. GM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10점을 5로 바꿀 거야. 그러면 벡터 뺄셈 이용해서 OM 벡터 빼기 OG 벡터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자, OM 벡터 볼까요? OM 벡터. 지금 OM 벡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OM 벡터인 거잖아. 그럼 이 OM 벡터는 마찬가지로 B와 C의 중점인 거니까 중점 벡터로 쓸 수 있겠죠? 중점 벡터 2분의 B와 C의 중점 벡터니까 B 더하기 C 해주면 될 거고 마이너스 오지 벡터는 아까 오지 벡터 썼잖아. 오지 벡터가 얼만큼이었어? 오지 벡터 여기 썼죠. 오지 벡터 이게 오지 벡터였잖아. 그쵸? 얘가 오지 벡터였잖아. 그쵸? 얘가 오지 벡터였잖아. 그죠?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가져오시면 3분의 2에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게 바로 오지 벡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좀 계산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이 값이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여기다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 플러스 6분의 1 B 벡터 그다음 플러스 2분의 1 C 벡터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C 벡터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BG 벡터 구했고요. 그 다음에 GM 벡터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래요? 이거 두 개를 내적할 거래요. 문제가 엄청 사이즈가 크죠? 자, BG 벡터와 GM 벡터를 내적을 할 거랍니다. 자, 내적해주면, 자, 쓸게요. BG 벡터는 3분의 1 A 벡터, 3분의 2 B 벡터. 내적. 자, GM 벡터는, 그 다음에 6분의 1 B 벡터, 2분의 1 C 벡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분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쫙 분배하고, 그쵸? 계산이 길어지겠죠? 쭉 분배해서 써내가면 되겠죠? 자, 이래 써내주시면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계산이 좀 너무 길고 여백이 작아서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A 벡터의 제곱 플러스 5A 벡터 B 벡터 플러스 3A 벡터 C 벡터 마이너스 2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6 B 벡터 C 벡터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 값들 알 수 있는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크기는 모두 1이에요. 그쵸? 요거 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크기도 1이죠. 요 1하고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A 벡터, B 벡터의 내적, AC 내적, BC 내적 이거 알아야겠죠? 해볼게요.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될 텐데 A 벡터, B 벡터 크기는 1이죠. 그럼 1 곱하기 1인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A와 B의 크기인데 이게 지금 다 정삼각형인 거잖아. 다 60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60도니까 2분의 1 하고 나오게 돼서 얘는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B 벡터와 C 벡터도 똑같지 않겠어? 얘도 2분의 1일 거고 그다음 C 벡터와 A 벡터도 모두 다 2분의 1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 2분의 1, AC 벡터 내적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 하고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될 거고요. 답을 쭉 계산해 보시면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 하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계산이 좀 길고 문제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오늘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벡터의 내적의 정의와 그 다음 기하학적 의미, 그 다음 성분으로 주어질 때 벡터 내적까지 다 잘 빠짐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